꼬였어요. 할 수 있어요. 굿. 제가 오 예쁜데요? 오. 그래도 아무것도 없는 것보다는 예쁜 것 같은데요? 좀 나가서 찍어보려고 생각도 다 해놨는데 날씨를 보여드릴게요, 여러분. 오늘은 2025년 1월 25일 토요일이고요. 오늘의 날씨입니다. 42도. 이번 주 날씨 좀 보세요. 그래서 밖에 나가면 절절 끓어요. 정말 덥습니다. 일단 안 하던 화장법을 해봤는데 안 쓰던 색이어서 진하게 됐습니다. 죄송합니다. 네, 아무튼 근황은 여기까지 하고요. 항상 그렇듯이 여기 스크립트 보면서 읽을게요. 네. 안녕하세요, 세리입니다. 제가 호주 워홀 정착 시리즈로 몇 개의 정보 컨텐츠를 제작하고 있는데요. 제가 호주 워홀 오기 전에 이 부분은 어떻게 해결해야 되지 싶었던 부분들이 있는데요. 예를 들어서 호주 은행은 어디를 선택해야 되지? 한국 핸드폰은 어떻게 처리해야 되지? 집은 어떻게 구해야 되지? 그리고 어학원 등록하려면 어디로 가야 되지? 등등이 있었어요. 호주에 막상 와서 하나하나 처리하다 보니까 약간 얼렁뚱땅 경험을 하면서 이렇게 하면 됐구나 하면서 지나갔었는데 워홀 준비생분들은 아직 아무런 경험이 없다 보니까 막연히 걱정도 되시고 하시는 것 같더라고요. 그리고 그 심정을 누구보다 아주 잘 알아가지고 그래서 오늘의 컨텐츠는 바로 핸드폰입니다. 호주 워홀 갈 때 핸드폰을 어떻게 할 건지에 대해 2가지 방법을 알려드리고자 합니다. 하나는 저처럼 2개의 핸드폰을 사용하는 건데요. 이렇게 저는 갤럭시를 한국 핸드폰으로 그리고 아이폰을 호주 핸드폰으로 쓰고 있습니다. 호주로 출국하시기 전에 알뜰폰 통신사에서 저렴한 요금제를 가입해두면 한국 핸드폰 처리는 끝입니다. 절대 정지하지 마시고 이렇게 한국 핸드폰 번호를 살려두셔야 됩니다. 왜냐하면 해외에서 본인 인증을 할 때 무조건 한국 핸드폰 번호가 있어야 되거든요. 그리고 호주 핸드폰은 호주에 도착하신 날에 가까운 마트에 가셔가지고 유심을 구매하셔서 셀프 개통하시면 호주 핸드폰 처리도 끝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호주 유심을 사기 전에 공항에 처음 도착하셨을 때 와이파이 없이는 핸드폰을 이용할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공항을 벗어나면 구글 지도도 못 보고 버스 노선도 못 보고 택시도 못 부르고 그렇잖아요. 그래서 호주에서 핸드폰을 개통하기 전에 공항에서 임시 숙소까지 이동할 때 일반적으로 다들 어떻게 하시느냐. 방법 1번. 구글 지도에 오프라인 저장 기능을 이용해서 임시 숙소까지 이동하신 뒤에 가까운 마트에 가셔서 셀프 개통하시면 됩니다. 아니면 방법 2번. 호주 공항에서 임시 숙소까지 가시는 길을 미리 외우셔가지고 이동하시는 분들도 있어요. 그리고 3번. 호주 공항에서 호주 유심을 구매하셔가지고 그 자리에서 개통을 하시는 건데요. 참고로 저는 공항에서 호주 유심 사는 거 웬만하면 비추쳐 드립니다. 왜냐하면 옵터스라는 통신사를 그렇게 많이 쓰세요. 프로모션을 해서 저렴하게 구매를 하셨다면 다행인데 딱히 그렇게 엄청나게 저렴하지 않은 가격에 옵터스를 사는 거는 일단 제 개인적 의견이에요. 저는 비추천드려요. 심지어 막 6개월 플랜, 1년 플랜짜리를 구매하시더라고요. 그 옵터스가 대도시에서는 그래도 잘 터지거든요. 그런데 저는 지금 호주 한가운데의 외딴 사막 지역에 있는데요. 이곳에서의 그 워홀러들끼리 여겨지는 적폐 통신사가 있는데요. 그곳은 바로 옵터스와 보다폰입니다. 옵터스는 그래도 추천하시는 분들이 종종 계시거든요. 시골 지역에서도 꽤 터진다고 하시는 분들이 계시는데 아무튼 호주의 외딴 지역으로 지역 이동을 하실 계획이 있으신 분들은 옵터스와 보다폰은 저는 개인적으로 비추천드립니다. 마지막으로 4번. 이거는 제가 썼던 방법인데요. 한국에서 호주 유심을 미리 구매해서 오시는 거예요. 이 호주 유심은 호주로 여행을 가시는 분들이 구매하시는 유심인데요. 네이버에 호주 여행 유심이라고 검색하시면 여러 판매 페이지가 나와요. 짧게는 하루, 길게는 30일까지도 사용하실 수 있는 단기 유심인데요. 유심 또는 이심 중에서 선택을 하실 수 있고요. 그 유심은 배송을 받아야 돼서 수령하기까지 한 2, 3일이 걸리고요. 이심은 그냥
결제하자마자 바로 받아보실 수가 있어요. 유심은 유심 트레이를 열어서 장착하고 이렇게 해야 되는데 이심은 그렇게 할 필요가 없어가지고 저는 편의상 이심을 구매했었고요. 참고로 갤럭시의 경우에는 이심 기능을 지원하지 않는 기종이 많으니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아무튼 저는 호주로 출국하기 전에 3일짜리 단기 이심을 구매했고 가격은 6,500원이었습니다. 통신사는 선택을 할 수가 없고요. 보통 옵터스이던데 대도시에서는 옵터스가 잘 터져서 3일 동안 이용하는데 전혀 문제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아무튼 저는 호주 공항에 도착하자마자 미리 등록해둔 이심을 활성화했고요. 임시 숙소까지 핸드폰으로 인터넷 잘 이용하면서 이동을 했었고 여러 마트들을 여유 있게 천천히 돌아다니면서 유심을 쇼핑하고 셀프 개통까지 잘 마쳤었습니다. 그래서 저처럼 계획형이신 분들은 이 루트를 추천드립니다. 네, 다시 한국 핸드폰 처리 얘기로 돌아와서 한국 핸드폰을 처리하는 다른 방법은 하나의 핸드폰에 한국용, 호주용을 같이 쓰는 것입니다. 참고로 이건 이심 기능이 있는 기종만 가능합니다. 왜냐하면 핸드폰 하나에는 유심을 하나만 장착할 수가 있는데 이심 기능이 있으면 유심을 하나 더 장착하는 것과 마찬가지거든요. 보통 한국 핸드폰을 이심으로 먼저 한국에서 개통을 하시고 호주에 와서 유심을 구매하셔서 장착하고 이제 개통을 하시는 편이에요. 그러면 이제 하나의 핸드폰에 한국 번호와 호주 번호 둘 다 있는 겁니다. 이게 간편해 보여서 저도 처음에는 이렇게 개통할 생각이었는데요. 핸드폰 배터리가 빨리 닳는다는 단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선택하지 않았습니다. 아무튼 투폰을 사용하고 있으니까 투폰 사용에 대한 장점과 단점을 소개해드릴게요. 먼저 투폰 사용 장점. 장점은 한국 핸드폰을 켤 일이 없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게 한국 핸드폰 갤럭시, 이게 호주 핸드폰 아이폰인데요. 이 호주 핸드폰에 한국에서 쓰던 어플들을 그대로 다운받아와가지고 쓸 수 있기 때문인데요. 처음에 호주 핸드폰에다가 호주에서 사용할 어플들을 몇 개 다운받았었는데 생각해보니까 한국에서 쓰던 어플들도 여기에 다운을 받을 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카카오톡, 은행 어플, 네이버 등등 한국에서 쓰던 어플들을 그대로 다 다운을 받아놨고 로그인을 해뒀어요. 카톡 대화 내용 백업해올 수 있어서 호주 핸드폰에 카카오톡 그대로 사용을 하고 있고요. 은행 어플들도 한 번만 로그인을 해두면 해외에서도, 그러니까 호주에서도 수시로 접속을 하실 수 있습니다. 굳이 한국 핸드폰을 켜지 않아도 이 호주 핸드폰으로 한국의 은행들을 이용하실 수 있어요. 그리고 또 가끔 부모님께서 생활용품 필요하다고 하시면 쿠팡이라든지 기타 쇼핑 어플들 열어서 한국 집으로 배송도 시킵니다. 쿠팡 로켓 배송도 시켜요, 호주에서. 아무튼 한국에서 사용하던 어플들을 전부 그대로 사용을 하실 수가 있고 아무런 제약이나 불편함 하나도 없기 때문에 한국 핸드폰을 켤 일이 없습니다. 전화는 어떻게 하느냐? 일단 호주에서 핸드폰을 개통하시면 웬만한 호주 통신사들은 국제 전화가 무료예요. 보여드릴까요? 참고로 저는 RD 모바일이라는 통신사를 쓰고 있고요. 여기 보시면 기본 전화, SMS, 제한 없이 무제한, 인터내셔널, 그러니까 국제 전화, 제한 없음 20개국을 눌러보면요. 여기 20개국에 대한 국제 전화는 무료이고 여기 아래 30개국에 대한 전화는 200분의 전화 그리고 50통의 문자 메시지가 무료네요. 아무튼 제가 쓰고 있는 RD 통신사뿐만 아니라 다른 호주의 웬만한 통신사들도 적어도 한국으로 거는 국제 전화는 무료라고 생각되는 아닐 수도. 아무튼 한국으로 전화를 걸려면 여기 키패드 여셔서 여기 0 밑에 플러스 보이시나요? 잘 보이죠? 여기 플러스 누르시고 한국 국가 번호인 82를 누릅니다. 그리고 나서 전화번호를 입력하시면 됩니다. 예를 들어 010 567 이렇게요. 그 다음에 통화 버튼을 누르시면 됩니다. 근데 이렇게 전화를 걸면 한국에서는 그러니까 제 호주 번호가 뜰 거 아니에요. 요상한 번호로 보이겠죠? 그래서 스팸 전화로 오해를 되게 많이 받아요. 그래서 제가 친구한테 전화를 걸어야 될 때는 보통 카카오톡, 보이스톡이나 인스타그램 전화를 겁니다. 데이터가 아니라 와이파이를 써서 전화를 거는 거고요. 상대방한테도 이제 제 이름으로 뜨니까 한국에 있는 지인에게 전화를 걸 때에는 이 방법이 더 좋습니다. 다음은
투폰 사용 단점. 투폰 사용 단점은 호주에서 호주 핸드폰으로 생활을 하시다가 한국 핸드폰을 그래도 켜야 할 때가 있기는 한데요. 예를 들어 비밀번호 까먹어서 비밀번호 찾기 같은 거 했을 때 보통은 본인 인증 메시지가 카카오톡으로 오는데요. 아주 간혹 문자 메시지로 인증번호를 보낼 때가 있어요. 근데 이제 제 호주 핸드폰은 호주 번호니까 한국 번호를 갖고 있는 한국 핸드폰을 켜야겠죠? 그래서 한국 핸드폰을 켜서 문자 메시지를 확인해야 됩니다. 그리고 또 다른 단점으로는 혹시라도 분실 위험이 있다는 건데요. 어쩌다가 한국 핸드폰을 잃어버릴 수도 있으니까요. 그래서 한국 핸드폰을 잃어버리면 유심을 재발급 받아야 되는데 호주에서 유심을 택배로 받아야 되고 개통도 다시 해야겠죠? 하지만 저는 평소에 한국 핸드폰을 켤 일이 거의 전혀 없기 때문에 캐리어 안에 잘 보관이 되어 있기 때문에 지금 호주에 온 지 8개월 차인데요. 아직까지는 불편함 하나 없이 이렇게 이용을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래도 만에 하나 분실 위험이 있다는 점 참고해주세요. 그리고 이번 영상의 마지막으로 제가 쓰고 있는 호주의 통신사에 대해서도 소개를 해드리고 싶은데요. 저는 현재 호주의 아주 외딴 지역에 거주를 하고 있는데 데이터가 안 터져서 불편을 겪는 동료들을 제가 있는 이곳에서 데이터가 잘 안 터지는 대표 통신사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옵터스와 보다폰입니다. 저는 기숙사에서 데이터도 잘 터지고 노트북으로 핫스팟 연결해서 넷플릭스도 무리 없이 잘 보고 있어요. 그래서 호주의 통신사가 워낙 여러 개다 보니까 어떤 통신사를 선택해야 될지 모르겠다 하시는 분들은 제가 사용하고 있는 RD 모바일 무난하게 추천드립니다. 아니면 또 평이 좋은 다른 통신사는 부스트? 그리고 제일 잘 터지는 거는 텔스트라가 가장 1위 통신사로 제가 알고 있는데요. 속도는 되게 빠른데 단점으로는 되게 비싸서 저는 대신 제가 쓰고 있는 RD 모바일은 텔스트라망을 쓰고 있는 알뜰폰 통신사라고 하더라고요. 네, 아주 잘 쓰고 있습니다. 그리고 참고로 호주에서 데이터를 쓰실 때 특이한 점이 하나 있었는데요. 사람들이 아주 많이 모여있는 장소에 가시면 데이터가 안 터져요. 신기하죠? 한국에서도 그런가요? 예를 들어 락 페스티벌 이런데 사람 많이 모이잖아요. 그러면 데이터가 막 안 터지나요? 근데 호주는 그래요. 예를 들어서 제가 시드니 있었을 때 비비드 시드니 드론쇼 할 때 그때 사람 엄청 많이 모였었는데 안 터지더라고요. 같이 갔던 친구들도 안 터지고 한 30분, 40분 내내 아예 안 터지더라고요. 그리고 다윈에서도 그 전투기 쇼 했을 때 그때도 엄청 많은 인파가 모였었거든요. 그때는 더 심했어요. 쇼가 진행되는 1시간 내내 안 터지고 이제 해산하는 3, 40분 내내 안 터지고 아무튼 호주는 그런 것 같아요. 사람들이 많으면 아예 안 터지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외딴 아웃백에서는 당연히 데이터가 안 터집니다. 이것도 예를 들어서 아무리 1위 기업인 텔스트라를 쓰신다고 하셔도 제가 있는 이 울루루에 가시면 텔스트라를 쓰는 사람도 RD 모바일을 쓰는 저도 핸드폰에 SOS가 뜨면서 데이터가 아예 안 터집니다. 호주의 아웃백에서는 네, 당연한 일입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은 호주의 거의 모든 통신사가 그런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점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번에도 찐막으로 호주에서 핸드폰을 개통하는 방법 간단하게 알려드리고 싶은데요. 마트에서 유심을 고르셔서 셀프 개통을 진행하시면 됩니다. 참고로 유심을 구매하셨을 때 그 유심 팩에 유심 핀이 없는 경우가 되게 많아요. 그래서 꼭 유심 핀을 미리 챙겨가시기를 추천드리고요. 핸드폰 개통하는 방법은 예를 들어서 저처럼 RD 통신사 유심을 구매했다. 그러면 RD 모바일 어플리케이션을 핸드폰에 다운받으시고 그 새로 산 유심을 이제 장착을 하면 데이터가 아예 없는 상태잖아요. 그래서 근처에 맥도날드라든지 버거킹이라든지 이런 데 가셔서 와이파이 연결하셔가지고 셀프 개통을 진행하시면 되는데요. 개통 절차는 통신사마다 조금씩은 다를 텐데 그 유심 포장지에 적혀있는 설명서 내용 그대로 진행을 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요금제 결제를 하시면 이제 셀프 개통이 완료가 되잖아요. 그 요금제를 결제하시고 나서 반드시 핸드폰을 껐다가 켜야 개통이 완료됩니다. 저 처음에 그거 몰랐어가지고 엄청 헤맸었는데 아무튼 꼭 재부팅을 하셔야 됩니다. 네, 호주 5월 갈 때 핸드폰 처리 방법에 대해 소개를 해드려 보았고요.
제가 쓰는 통신사가 뭐 최고다, 다른 유심은 구매하지 마라 이런 건 아니고요. 그냥 제가 지금 쓰고 있는 통신사 무난하게 쓰고 있으니까 괜찮다고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저번 영상 때 그 콘텐츠 제작 의도는 좀 너무 정형화되어 있다는 생각을 많이 했었거든요.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다른 은행 선택지도 있다는 거? 그거를 말씀드리고 싶었어요. 네, 막 말도 안 되는 소리 하고 있다 이렇게 악플 달려가지고. 아무튼 제가 쓰고 있는 은행, 제가 쓰고 있는 통신사를 선택해야 된다 이런 말씀은 절대 아니고요. 무난하게 잘 쓰고 있다 그 말을 드리고 싶었어요. 네, 호주 워홀 정착 시리즈를 몇 개 제작을 할 계획이거든요. 저번 영상은 호주 은행이었고 이번 영상은 한국 핸드폰, 호주 핸드폰, 그리고 다음에 계획된 영상은 호주에서 집 구하기, 그리고 어학원 다닐 때는 친구들이랑 영상도 진짜 많이 찍었고, 그리고 수업하는 거 제 모습도 되게 많이 찍었었기 때문에 아무튼 계획은 되어 있습니다. 계획만 저는 계획만 산더미예요. 네, 아무튼 호주에 정착하실 때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도 영상 봐주셔서 감사합니다.